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공항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 국제선 승무원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마주한 단 하나의 장면이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 승무원은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레이첼입니다. 델타 항공에서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해왔죠. 주로 북미와 유럽 노선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엔 아시아 노선에 배정받아 도쿄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긴급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조종사가 안내하더군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비행 중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쿄로 가는 승무원 스케줄이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곳에 내리게 되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저는 일본에서의 이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도 일본도 아닌 그 중간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하고 모든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공항은 넓고 조용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잠시 놀랐습니다. 승무원인 저는 항공사의 지시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죠. 레이첼 씨, 죄송합니다만 기체 점검에 이틀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예약해드렸으니 이틀 후에 도쿄행 비행기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짐을 들고 공항 출구로 향했어요. 무인 시스템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데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역시 기술은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때 옆에서 한 청년이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꾸벅 인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하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분이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하시더군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반짝이는 유리창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어디에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창밖으로 서서히 저물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계획에 없던 이틀인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 휴대폰으로 인천과 서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 맛집, 쇼핑몰, 생각보다 할 것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 이곳은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 나라가 저를 선택한 건 아닐까? 비상 착륙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도쿄를 가던 중이었고 이 나라는 단지 정비를 위한 경유지였어. 그런데 그 정비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수리하기 위해 나를 착륙시켰다. 이틀 동안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이 도시를 탐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 이제 조금 알아가 볼 시간이군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 공항으로 향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이왕 한국에 있는 거 공항 주변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탁 트인 천장과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죠. 공항 안에 있는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어떤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왔죠. 제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살펴보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마음에 가방을 뒤집어 보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었으니까요. 아, 이제 어떡하지? 체념이 밀려왔어요.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누가 맡기고 가진 않았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들어온 분실물이 없네요. 좌석 번호 기억하세요? 결과는 없었고 포기하고 연락처만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다른 곳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카드들은 다 막아야겠네. 공항 쇼핑몰을 구경하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페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고객님, 혹시 지갑 찾으러 오실 수 있나요? 누군가 맡기고 가셨어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서둘러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카운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제 지갑을 내밀었어요. 이거 찾으셨나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 열어봤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맡기고 간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한 손님이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같이 맡기셨고요. 직원이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테이블 번호 23에서 발견했습니다.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실물도 이런 충격도요. 누군가 제 지갑을 발견하고 그냥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저를 찾아주려 노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없어요. 그 손님께 감사해야죠.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돌아온 건 지갑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진짜 충격은 기술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직함이었어요. 공항을 나와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서울의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였어요. 저녁에는 그걸 먹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 나라가 보여줄 다음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꽤 고팠어요. 검색해둔 삼겹살집으로 향했죠. 지도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식당이 보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밖에서부터 군침을 돌게 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연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자 온 외국인이어서 조금 어색했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다행히 영어로 된 설명이 있어서 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고기와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기는 알겠는데 이 많은 작은 접시들에 담긴 음식들은 다 뭘까? 게다가 테이블에 설치된 그릴도 낯설었습니다. 직원이 고기를 올려주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고기가 타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테이블로 와서 고기를 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는지 보여주겠다며 상추를 집어들었어요. 이렇게 쌈을 싸서 먹어요.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그는 상추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리고 된장과 마늘, 고추를 넣어 작은 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저에게 건넸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호텔 서비스는 이해했지만 식당은 상업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은 개인 선택이지 감정 교류는 아니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하지만 그 쌈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놀랐습니다. 고기의 짭짤함, 상추의 신선함, 된장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음식보다 정에 울컥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다니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행 중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짧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연한 방문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제게 잘 먹는 방법을 더 알려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가 알려준 대로 쌈을 싸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음식을 주문하러 왔지만 사람을 만났다. 따뜻함은 식재료가 아니라 손끝에서 왔다는 걸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이미 계산하셨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 남성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쌈에 담긴 건 고기가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이건 미식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 문화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 관광지나 건물, 풍경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곳의 사람들이 만드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한국 요리를 맛본 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맛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은 서울 곳곳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받아 살펴봤어요. 꽤 복잡해 보였지만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죠. 공공교통은 시민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본래 얼굴을 보겠군 하는 약간의 비판적인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개찰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영어 안내도 있어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플랫폼에 도착해보니 바닥에 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줄 뒤에 가지런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탑승했죠. 저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웠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시끄러운 통화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였을까요? 노인 한 분이 타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바로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습니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청년은 미소로 답했죠.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진 이 작은 교류가 인상적이었어요. 몇 정거장 더 가다가 한 여성이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몸을 숙여 도와주려 했어요. 결국 한 학생이 휴대폰을 주었고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횡단보도에 도착했는데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차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대부분 건넜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저도 그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광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소란스러움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거리는 깨끗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가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끼어들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절이 아니었다. 이건 배려의 언어였어요.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존중을 느꼈습니다. 법 없이도 질서가 서는 도시. 배려는 교육이 아닌 공기였어요.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게 형식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침묵 속에서도 소통하는 방법. 그것이 이 도시가 가진 독특한 언어였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오늘은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관광객보다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잘 보이는 곳이니까요. 호텔 리셉션에서 광장시장이라는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서 내렸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색다른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옷, 액세서리, 식품, 그리고 먹거리까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특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낙후되었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시장까지 정비되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구경하다가 문득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당황스러웠어요. 외국에서 길을 잃고 배터리까지 부족하다니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벽에 붙은 작은 QR코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스캔해보니 놀랍게도 시장 전체 지도가 나타났어요. 현재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게다가 주변에 무료 와이파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시장에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니 신기했어요. 지도를 따라 걷다가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을 좀 찾아야 했어요. 시장 안 화장실이라 좀 걱정됐지만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무료인데다 화장지도 넉넉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시 시장 구경을 이어가는데 한 노점상에서 무언가를 조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어요. 빨간 소스가 들어간 납작한 떡을 굽고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망설이다가 한 개를 주문했어요. 떡볶이라고 하는 거였죠. 한 입 베어 물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먹는 동안 아주머니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셨죠. 다 먹고 돈을 내려는데 아주머니가 작은 컵에 담긴 국물을 건네셨어요. 서비스예요. 맵지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매운맛이 가라앉았습니다. 작은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최신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IT는 강남보다 골목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어요. 신호는 약했을지 몰라도 연결은 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 품격이었어요. 공중화장실 같은 기본 시설부터 무료 와이파이까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었죠. 이 나라는 골목에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휴대폰 충전기를 사려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1,000원이면 돼요. 약 1달러 정도였죠. 가격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이렇게 저렴하다니 작은 것에서부터 느껴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첨단 기술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고 들었으니까요. 기술은 당연히 강하지 한국이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강남이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높은 빌딩들과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가 있었죠.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화면을 보는데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 서 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영어 메뉴로 바꿔드릴게요. 그 학생은 화면 구석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러 언어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문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주문을 마쳤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낯선 이의 친절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와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이곳에서도 첨단 기술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 자동문, 심지어 화장실 세면대의 센서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쇼핑을 하다가 현금이 필요해져서 ATM을 찾았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카드를 넣었는데 역시 한글로 된 화면이 나왔어요.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영어 메뉴로 바꾸는 버튼을 알려주셨고 출금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여기서 기술보다 사람이 더 빠르게 다가오는 사회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려 했어요. 앱을 다운로드했는데 사용법이 조금 복잡했죠. 역 이름이 모두 한글이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무엇을 찾고 계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제 스마트폰을 보더니 영어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는 목적지까지의 경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날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기술은 편리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의 첨단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디지털이 사람을 잊지 않는 도시, 기계가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기술보다 빠른 건 이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디지털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첨단 기술을 경험한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한국 음식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특히 매운 음식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찾아간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라는 매콤한 국물 요리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맵다고 느꼈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 그릇을 비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불편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복통이 심해져서 화장실을 오가며 괴로워했죠. 진통도 아픔도 아니고 불안이 더 컸어요. 이 시간에 이 나라에서 나 아프면 끝이다 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시스템도 사람도 없는 밤이었기에 처음으로 외로움을 실감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무엇이라도 찾아보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서울 야간 약국이라고 영어로 검색하자 놀랍게도 24시간 약국 자동 안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니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약국이 있더군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섰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생각보다 밝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도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편의점 같은 곳이 보였어요. 들어가 보니 편의점 한쪽에 약국 코너가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배가 아프다고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직원은 금방 이해하고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복통용이에요. 위도 편해질 거예요. 직원이 영어로 짧게 설명해 주었어요. 약을 받아들고 가격을 확인했는데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이게 정말 맞는지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2,000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에서라면 비슷한 약이 10배는 넘게 비쌌을 텐데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차츰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약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니 놀랐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가격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하늘이 빌딩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그날 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약을 먹었다. 복통은 가라앉았고 불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플 때마다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비, 보험, 처방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장벽이 없이 필요한 약을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건강이 계급이 되지 않는 나라. 응급에 대응하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일상의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일어났어요. 귀국을 앞두고 짐을 정리하면서 그 약 봉투를 보게 되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병원이 아니라 사회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같은 약을 몇 개 더 사두기로 했습니다. 약국에 들러 같은 약을 여러 개 구매했어요. 약사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보고 영어로 복용법을 다시 설명해 주었죠. 작은 친절이 또 한 번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이틀이 끝나고 도쿄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 같아 짜증났던 일정이었는데 이제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기 전 면세점에 들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고 싶었거든요. 화려한 명품 매장들을 지나치고 한국 전통 소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손수건, 책갈피, 작은 장식품들,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물건들이 많았어요. 직원은 나무로 만든 작은 책갈피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물건이었죠. 몇 개를 골라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분석하려는 태도였다면 이제는 그저 느끼는 상태가 되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첫날 봤던 청소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보안 검색대를 지나자 그 아주머니가 바닥을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기내에 탑승하고 제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어요. 동료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레이첼, 한국은 어땠어? 지루하지 않았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경유지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목적지였어. 비행기에서 내려 도쿄 나리타 공항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요. 지갑을 돌려준 정직함, 쌈 하나에 담긴 존중, 침묵 속에 흐르던 배려, 골목에 숨은 첨단 기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 그리고 값싼 약이 아닌 값진 사회적 배려까지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목적지로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게 된다면 그때는 우연이 아닌 선택으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나의 가장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머문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내 안에 머물게 됐어요. 비상 착륙으로 인해 머물게 된 이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계획에 없던 일이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승무원 레이첼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 그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세요. 우리의 지켜온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요. 한국인으로 태어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